페이지 242페이지요. 29번에 근장을 한번 보셔요. 근장이요. 여기 보시면 근장권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부터 봐요. 근장이요. 근장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서 3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요. 그럼 채권 최고액은 뭐죠?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불확정이고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근장을 하죠. 근저당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요. 근장권 등기하고요. 채무자. 채무자라는 걸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3억을 갚았다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0이 된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등기를 하지만 전속기간은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세모죠, 세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360조에서 보면 뭐라 나왔죠? 365 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자하고 위약금이죠.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은요. 지연 이자는 몇 년 부이죠? 1년 부이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요. 근저당권은요.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보장이 돼. 그래서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자는 최고액 속에 포함된 것을 본다. 지연 배상은 1년 부이지만 여기는 뭐하다? 모두가 인정이 되죠. 모두. 여기는 문제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이 이제 저당권하고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불확정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확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확정을 하게 되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은 먼저 결산기가 도래했다. 또는요 존속기간이 도래했다. 또는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는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으면 더 이상 돈 갚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 또는요 합의로 해지한다. 합의로 기간이 있는데 합의로 해지를 해. 이런 경우 확정이 되죠.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요? 여기 보면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후순위하고 선순위 얘기할 때 학생들 항상 헷갈리는데 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근저당이에요. 을이. 그 다음에 병이요. 병도 근저당이에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병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요. 경매 청구 시 경매를 만드는 치하죠. 치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번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말이죠.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냐? 경락대금을 뭐 할 때?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죠.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근저당이고 이 사람도 근저당이잖아요. 그럼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 근저당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청구해. 선순위가. 그러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는 거죠. 선순위는 언제나 경락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나요? 그걸 조심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라고 나온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럼 언제? 경매 청구 시. 경매가 치한가 돼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다. 후순위가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얼마 됐냐? 2월 1일 날 확정이 1억 3천으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야. 1억 3천으로. 그럼 1억 3천 갚아야지 2월 1일 날.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를 한다 이 말이죠. 5월 1일 날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개월간의 뭐요? 지연 이자도 뭐 한다? 뭐를 해?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5월 1일 날 말고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새로운 소비자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또 여기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롭게 다시 확정되고 나서 다시 또 돈 빌린 거잖아요. 그것은 옛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우리 아까 한 번 했었는데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채무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경
변경 전에는 뭔다?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변경 후의 것만. 이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되거나, 채무 일부를 뭐한다? 변제하거나, 채무 일부를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최고의 3억인데, 지금 오늘 현재 돈을 내가 갚으러 가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2,500을 갚았어. 그러면 반을 갚은 거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확정될 때 3억으로 확정됐어. 그럼 나는 2,500만 원밖에 안 갚았죠? 3억으로 확정되는데 그럼 반을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되면 변경 후의 것만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근저당권을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러면 하나 했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럼 매수가 난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채권적이다.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오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3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갑의 건물에 뭐라 한다? 근저당이다. 근저당 플러스 이렇게 등기다. 그러면요, 여기서 결산기 때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3억이다. 3억 이거죠? 노 4억이다. 4억을 뭐라 한다? 책임의 한도액이다 한다. 책임의 한도액이고, 다른 말로 이것을 실제 채무액이다. 실제 채무액 이렇게. 채권 최고라는 것은 뭐냐?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봐봐.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서 경매돼서 경매대금. 경매대금이 5억이 났어. 5억이 났어. 이 5억 중에서 의뢰 배당액이 얼마다? 의뢰 배당액이 얼마다? 의뢰 배당 얼마? 실제는 4억이야. 등기는 3억이야. 경매는 5억이에요. 실제 배당액이 얼마다? 3억이다. 3억이다. 여기 있잖아. 우선 변제 한도라고.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후순위가 없으면 4억을 받아갈 수 있지만 후순위가 보통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3억만 받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등기죠.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 얼마 변제해야 돼?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종현아, 놀랬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변제하냐? 알겠죠? 얼마를 변제하냐? 여기서요,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있고, 후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있고, 물상 보증인, 그 다음에 제3 취득자가 있고, 제3 취득자, 그 다음에 여기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 아까 우리 했었죠? 연대 보증한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는 얼마다? 세무 전액을 변제, 그 얼마다? 4억이죠, 4억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 여기는요, 물상 보증 제3 취득자 얼마만? 3억만 변제하고, 3억만, 등기된 3억.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하고, 그러면 제3 취득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 취득자는 뭐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사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 취득자다.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또는 2번 저당권 있죠? 그러면 이 2번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후순위 권리자다. 1번 저당권, 2번 근저당권이죠? 2번 근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한다. 후순위 권리자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액을 변제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근장이 있죠? 근장이 있고 근장 등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죠? 병을 뭐란다? 제3 취득자잖아. 제3 취득자. 매수했죠? 제3 취득자. 그래서 이 돈을 갚고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말소를 청구할 때 갑이 말소할 수 있고 누가 말소 있다? 병이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병이 말소한 것은 뭐라고 한다? 물권적이다. 물권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병이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외로 시험은요, 이게 의외로 잘 나오죠. 이게 간단하게 이게. 알겠죠? 누구는 얼마냐 이렇게 간단하게. 알겠죠?
나오면 이건 모르면 진짜 창피한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미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장난을.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채무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된 경우, 실제 채무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한 경우, 뭐 이런 말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는 말장난을 잘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딱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당권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일단 무조건 근저당권을 일단 모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일단 근저당권은 사당에 모셔두고 그 다음에 다른 놈 끌고 온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작년에 공동저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근저당권과 저당권 일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시겠죠? 자, 문제 29번.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이 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거나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가덕이 담보권자가 되려면 각과 을과 변간의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그러니까 딱 암기해.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덕이 담보권자, 전세권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알겠죠?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효, 무효. 딱 2번. 저당권의 전속 기간 중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 부정성이 완화죠?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저당권은 소멸하죠. 자, 3번은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무,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줄거봐 4억. 채권 최고액 3억.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 전액을 갚아야지, 전액을. 채권 최고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 채무자한테는 얼마를 받을 때까지?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 최고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가 아니고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3번이 틀렸죠. 여러분 봐봐. 동포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얼마를? 전액을. 알겠죠? 채권 최고액 그러면 누가 돼야 돼? 채권 최고액 그러면 누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누구라고 했죠? 지금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이, 거기까지 줄고 봐.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이, 그러면 이자 동그라미 등기 X.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30번.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뭐라 하죠? 채권 일부가 양도됐다? 대의 변제됐다? 근저당권의 이전은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가 하더라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종전소유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걸 채권적이라고 그래. 그걸 채권적. 4번은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한다. 확정된 거 4억, 채권 최고액 3억이다. 물상보증인이네. 물상보증인 얼마?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변경, 변경 후의 것만 맨 끝에 뭐가 된다? 담보된다.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31번. 피담보 채권 확정이네. 재밌는 말이죠. 1번. 비 오는데 누가 피를 부는 거야? 알겠죠? 귀신 나오려고. 알겠죠? 잘못하다 뱀 나오면 더 큰일인데. 알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하고 뱀이요. 쥐하고 뱀. 너무 무서워, 쥐하고 뱀. 쥐가 있어 미쳐버리겠어요. 필리핀에 사는데, 필리핀은요, 쥐들이 얼마 큰지, 쥐들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아무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밤에는 풀 있는데 절대 안 가. 그리고 산에 가면 저는요, 막 온몸이 막 이게 닭살이 돋아요. 혹시나 할까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뱀하고 쥐하고. 너무 무서워. 예? 백반이 뭐야? 백반이라고 봉숭아 들을 때 넣는 거 있어요. 약국에가 팔아요. 예, 그게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31번 1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 후순위가
그러면 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요? 매각되고 왔나? 그럼 봐봐. 후순위 근저권자가 맨 끝에 경매를 신청 줄고, 그리고 후순위 동그라미하고 경매 신청 시 확정. 알겠죠? 후순위는. 그런데 누구는요? 선순위는 매각되고 왔나 말 때 확정. 알겠죠? 자기는 청구하면 청구할 때.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2번요. 근저당권자가 맨 끝에요. 경매를 신청이죠? 언제요? 경매 신청 시 확정. 다음에 3번은요. 근저당권자가 첫 번째 끝에요. 경매를 신청 거기까지 주고요. 경매를 신청. 그러면 경매 신청 시 확정이죠? 두 번째 줄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면 채무 확정 효과가 뭐가 된다? 번복된다. 이렇게. 번복된다. 아니 X 이렇게. 자, 4번은요. 근저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 줄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줄고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맨 끝에 담보된다. 이걸 얘기하죠. 봐봐. 이게요 여기요. 확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담보가 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는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한꺼번에 지금 설명한 거죠. 원래는 이게 두 개니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좀 많죠. 양이 좀 많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알겠죠?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포함된다. 새로운 거래관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기간이 남았어도 기본계약을 뭐라고?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2번은요. 1번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간 합의. 인생 끝났네. 3자 간 합의. 그러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고 채무자도 유효하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뭘 한다? 초과한다. 그러면 채무자의 채무액은 뭐죠? 실제 채무란 말이죠.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칙을 받게 된다. 4번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여기 보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죠. 소멸되고 난 다음에 그럼 소멸됐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관하여 먼저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33번은요. 갑이 거참나. 자요. 33번이요. 갑이 채무자 의뢰. 5번 안 했어요? 피담보 채무는 겨우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이 존속 만료되기 전이라도 합의로 해지하고 말소할 수 있어요. 33번 갑이 채무자 을소유 A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2천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요. 1번 갑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갑의 원금 채권은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금 채권, 새로운 원금이란 거예요.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 있잖아요. 그건 안 되고 뭐는 된다? 지연 이자는 되지만 새로운 원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갑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개시 결정?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저당권 채권은 확정이 되죠. 그런데 경매가 다시 취하가 됐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근저당권이 경매가 되려면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해야 되고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권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4번은요. 갑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갑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OX 확정되기 전이라도 줄고 봐.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 이 말은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안 돼?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비만이면 안 돼. 그냥 나머지 강의 듣고 해서 옥상 올라가지 말란 말이죠. 왜 뭐냐면 우리가 전세금 있죠? 전세금하고 기억나요? 요역지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 있죠? 피담보 채권하고 이렇게요. 이 피담보 채권이 뭐가 있다? 여기 저당권이 그냥 근저당권을 쓰자고요. 근저당권이 있다. 요역지니까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이니까 전세권이 있다. 이것은 우리는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분리해서. 그럼 반대라면 따로따로 양도를 못해. 그럼 반대해서 가면 같이 양도할 수는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권하고 같이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손해 손잡고. 자, 5번은요. 만일 병에 A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럼 매각되고 완납 시 갑의 근저당권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맞아요? 지금 보면 만일 병이 A 부동산에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럼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요 청구할 때는 뭐죠? 갑의 저당권은 언제요? 갑은 먼저 선순위가 되죠. 이제 갑은 그럼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갑의가 아니고 갑이 그래야 돼. 갑이. 알겠죠? 5번 만일 갑이 이렇게요. 자, 34번은요. 갑이 울소유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에 마쳤는데 소유권 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을을 채무자로 채권자 병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정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갑을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일단 읽어. 갑이 을소유 부동산이죠? 을소유 부동산을 양수했죠? 양수했단 말이죠. 누가요? 갑이요? 양수인이죠? 그런데 양수하기 전에 이미 여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어? 여기 보면, 여기 맞췄는데 소유권 이전 당시에 X부동산에는 을을 채무자로 해요. 을을 채무자로 해서 병이 누구다? 병이 1번 근저당권. 1번. 그 다음에 정이 몇 번이다? 2번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갑은 X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제3취득자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락인이 될 수 있다. 2번.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얼마죠? 3억인데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제3취득자는 얼마만 갚으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의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러면 정은 누구야? 정은 뭐죠? 정은 후순위 권리야. 후순위. 여러분 후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 후순위는 전액을 변제하지. 그래서 정은 병의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전액을 변제 후 말소 청구. 후순위 권리자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의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죠. 갑이 누구죠? 제3취득자죠. 그러면 경락됨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갑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이렇게 됐죠?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 없어?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죠.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행사가 되고 비용은 또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병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를 했다. 병에 대한 피담보 채무액의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병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면책적으로 인수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누구 거죠? 병이 거죠? 병 봐봐. 여기 보면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이거 2억이고 이건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을 살 때 2억하고 2억을 빼고 1억만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억만 주고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럼 갑은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죠? 576조 담보 책임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된 것이 2억이죠? 2억인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만 변제해야 돼? 전부를 변제해야 돼? 전부를 변제해야 되겠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병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죠. 병에 대한 피담보 채무액을 전부를 변제하자면 주고 이꼴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공동저당이죠. 1번 공동저당의 법률 관계는 복수의 부동산이요. 줄고 복수의 저당권. 복수의 저당권 그다 줄 것이고 이꼴 한 개의 저당권 X예요.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라 공동저당은요. 2번 공동저당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 취지가 등기부의 기재, 공동담보의 취지가 등기부의 기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3번요. 동시배당 박스하고요. 동시배당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손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있든지 없든지.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안분액을 정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언제나 안분액을 정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죠. 대지와 건물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대지의 매각됨하고 건물의 매각됨에서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받을 때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주택임대차에서 주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36권은요. 36권은 이시배당이죠. 여러분 이시배당은 뭐냐면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줄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가 대한다. 그냥 항상 이거든요. 이시배당의 경우 항상 옳은 말이고요. 여러분 이시배당의 경우 거기로 줄고 써요. 그다 써. 뭐라고 쓰냐면요. 먼저 경매된 매각대금 전부에서 먼저 경매된 매각대금 전부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놔두고 5번 봐봐. 5번 공동저당은 복수의 목적물 위에 동시에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달리하거나 순위를 달리해도 된다. 때를 달리한다는 추가 저당이라고 그래. 하나 저당 잡고 또 다시 저당 잡고 추가 저당, 추가로 저당 잡는 것. 순위를 달리한다. 토지에는 공동저당, 토지는 근저당이고 건물에는 저당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종류가 달라도 된다. 순위는 토지에는 1순위고 건물에는 2순위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계없다. 공동저당이다. 2번, 3번, 4번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일단 놔두고. 자, 37번 봐봐. 37번 보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죠. 38번은 여러분요 보지 마시고. 자, 38번 보지 말고. 왜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공동저당을요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놨는데 그걸 보지 말고 이거 봐봐. 자, 여기 봐. 어디 하면 여기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천만 원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갑의 토지, A라는 토지에다가요 갑의 거예요. A라는 토지에다 3천만 원 경매대금이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 있죠? 건물, 아닌 것 같은데, 건물 어떡하지? 건물. 그 건물 B라는 건물에다가 얼마요? 2천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토지는 어디가 있냐면, 이 토지는 서울에 있고요. 이 토지는 부산에, 이 건물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공동으로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1부동산 1등기죠? 일문 일권주의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을 잡는 거죠. 그냥 부동산이 몇 개요? 2개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1개인 것이 아니고 몇 개다? 2개이다 이 말이죠. 1번이요?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얼마? 3천만 원 빌렸죠? 여기도 을이요? 얼마다? 3천만 원 빌렸죠. 그래서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천 이렇게만 쓰면은 이 을이 갑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뭐라 한다? 공동담보라는 취지를 등기한다 이 말이죠. B토지하고 B건물하고 여기도요 공동담보다. 공동담보 뭐하고? A토지하고 공동담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담보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면 뭘 한다?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뭘 한다?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이 목록을 저당권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아니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번이요. 2번은 여기요 병이요 1200이 있고요. 여기요 2번이요 정이요 800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동시배당이 되면 동시배당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동시배당이 되면요 먼저 어떻게 하나?
안분액을 적해. 안분액은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뭐라고?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 중요하다고. 안분액은.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배당할 때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요 돈을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건물에서 얼마씩을 받아갔느냐 이 말이죠. A라는 토지의 경매대금 얼마죠? 3천만 원이죠. 빌려준 돈이 얼마죠? 을이요. 을이 빌려준 돈은 얼마다?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A 토지하고 B 건물의 경매대금 얼마죠? 2천하고 3천이죠.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죠? 5천이죠. 두 개 다 더하면 얼마? 5천이죠. A 토지는 얼마죠? 3천이죠. B 건물 얼마죠? 2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는 두 개 다 더하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는 뭐다? 여기는 A 토지고 여기는 B 건물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1,800이 나와. 여기는 얼마 나와? 1,200이 나와. 알겠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얼마다? 3천이다. 그래서 을은 동시배당하면 이렇게 나눠서 받아가.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과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서울에서는 1억 원 이하일 때는 3,400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럼 3,400만 원을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가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받아가. 그러니까 토지의 경매대금이 2억이고 건물의 경매대금이 1억 8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간다 이 말이죠. 3,400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동시배당일 때는 이렇게 하다. 그래서 동시배당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동시배당은 항상 뭐를 하냐면 그것은 뭐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안분액을 정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면 이 토지에서 을은 얼마다? 1,800이다. 여기서 을은 얼마다? 1,200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병은 얼마다? 여기서 나머지 1,200을 받아가고 여기는 정은 얼마 받아간다? 800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배당표라고 그래. 그래서 배당표가 A 토지는 이렇게 B 건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 배당표가. 그럼 그 배당표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아가. 그러니까 을이 돈을 받는데 A 토지에서 1,800, B 건물에서 1,200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 우리는 원칙적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3천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3천만 원을 빌려준 중에서 1,800밖에 안 받았는데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가분성의 예외다. 원래는 돈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하면 안 되는데 A에서 1,800밖에 안 받고 B에서는 1,200밖에 안 받았는데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불가분성의 뭐다? 예외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시배당이다. 이시배당이라는 것이 뭐냐? 만약에 1번요. A 토지가 먼저 경매된다. 먼저 경매된다. 그러면 A 토지 3천이 나오죠? 이 3천 전액을 누가 받아간다? 을이 배당받아. 전액을. 이게 첫 번째 게 중요해. 전액은 을이 배당받는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동시에 배당할 때는 A 토지에서 병의 몫이 1,200인데 1,200까지도 다 누가 받아갔어? 을이 받아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은 그러면 돈 못 받아? 동시에 배당하면 1,200 받고 동시에 배당 안 하면 1,200 못 받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배당하든 이시배당은 배당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이시배당이든 동시배당 관계없이 먼저 동시배당에 의해서 안분액을 먼저 정해. 그래서 먼저 배당표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먼저 만약에 을이 A 토지를 먼저 경매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을이 다 가져가.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A 토지에서 을의 병의 배당금은 1,200인데 그 1,200을 을이 가져갔다 이 말은 갑이 갚아야 될 돈 1,200을 병이 대신 갚아준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200이죠? 이 1,200을 원래는 누가 받아가야 되죠? 을이 받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대신 병이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경매대가에서 전액을 을이 변제받는다. 그럼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인 저당권자는 선수인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수인자를 대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대로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인 저당권자는 선수인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수자를 대위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몇 번이냐? 그게 바로 36번의 1번이에요. 36번 보면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는 누구죠? 병은 선순위 을이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 B 경매대가 2,000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1,200 안 돼서 선순위자 누구? 을을 뭘 한다? 대위해서 받는다 이런 말이죠. 뭐전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틀린 말로 안 나오니까 그냥 암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봐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두 가지가 다 갑의 것일 때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갑의 것일 때. 그러면 지금부터는
둘 다가 갑의 것이 아닐 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둘 다가 갑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자요, 이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천을 빌려주죠. 3천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 갑, 채무자. 갑의 토지는 여기가 2,500이다. 2,500이다. 여기요, 병은 누구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것은 2,000이다. 이렇게 경매가 됐어. 2,000이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 을이 둘 다 경매에서 동시배당을 하려고 그래. 동시배당을 하려고 그래. 동시배당. 그럼 동시배당하면 실제로 이 3천만 원의 돈을 빌린 사람은 갑이 빌린 것이다, 병이 빌린 것이다. 갑이 빌렸죠. 그럼 돈 갚을 사람 누구다? 갑이다. 그러면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되냐? 갑의 땅에서 전부 다 얼마를 받아? 얼마를 빌려? 2,500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병한테 얼마 받아?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면 얼마다? 3,000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문제요. 37번이다. 한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1억 5천만 원. 그래, 이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에 을소유하고 병소유 부동산. 을하고 병이죠. 을은 누구죠? 채무자. 병은 누구죠? 물상보증인이다. 그런데요, 세 번째 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X가 누구죠? 채무자 거죠? 채무자 것은 얼마? 1억 2천. Y, 물상보증 것은 얼마? 8천이다. 8천. 그럼 얼마를 받느냐? 원래 돈 빌린 사람이 누구다?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돼? 1억 2천. 자기 돈으로 다 갚죠? 갚고 부정한 것이 얼마다? 3천. 그러니까 3천만 원 누구한테 받는다? 뭐죠? 물상보증인 병한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X에서 1억 2천, Y에서 3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뭐다? 사람이 다를 때. 만약에 봐봐.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둘 다가 채무자 거다. 둘 다가 채무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또 해야 돼. 둘 다가 채무자 거면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이죠. 그럼 우리가 돈 빌린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지 물상보증인이 아니죠. 그냥 채무자가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3천이야. 채무자가 3천이고 물상보증이 2천 이렇게 해봐. 이런 경우에서 먼저 채무자 거. 여기 갑의 게 먼저 경매가 됐어. 갑의 께서 먼저 경매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께 먼저 경매되죠? 그럼 채무자가 돈 다 갚았죠? 채무자가 돈 다 갚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까 우리요, 둘 다가 똑같이 채무자가 있을 때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는 선수이자를 대위해서 다른 데서 받아왔잖아요. 그럼 둘 다 채무자 것일 때. 그런데 지금 뭐죠? 둘 다 채무자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는 물상보증, 하나는 채무자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 걸 먼저 경매 돈 다 갚았다잖아요. 돈 다 갚으면 더 이상 이 사람 보증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증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은 채무자를 보증인 쓴 사람이지 후순위를 보증인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어디냐? 어디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4번 39의 4번 공동재산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줄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채무자 소유가 먼저 경매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때까지 돈 다 받죠. 돈을 다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소멸해. 보증인은 소멸해.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네 번째 줄 맨 끝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줘서 물상보증인 우선설이다 이렇게. 물상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봐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봐봐. 3번이 뭐냐면 3번이 아까 말했죠. 하나는 채무자 것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배당하면 어때요? 동시에 배당하면 어디 것에서 먼저 뽑아? 채무자 것에서 먼저 뽑고 부정한 것을 어디서 뽑아? 물상보증인. 그건 이제 3번이야. 3번은 봐봐요. 3번은 뭐냐면 하나는 물상보증인, 하나는 채무자죠. 두 번째도 맨 끝에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도 가운데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1억 2천. 알겠죠? 부족분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한다 이 말이죠. 부족할 때. 알겠죠? 이것이 뭐다? 동시배당. 자, 이번에는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돼? 이 병의 것이 먼저 경매돼? 병의 것이 먼저 경매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갑의 돈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경매됐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돈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어. 남의 빌린 돈인데 걔가 갚아야지 왜 내가 먼저 갚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럼 이 사람 경매되죠? 경매되면 을이다 돈을 다 가져가. 그러면 얼마 지금 못 받았어? 1,000만 원.
그러면 을은 또 가볍게 걸 또 경미하겠죠. 그럼 얼마 받아가? 1,000만 원. 나머지 얼마? 2,000. 이 2,000만 원을 누가 가져가냐 이 말이죠. 이 사람 봐봐요. 이 병은 을의 것 2,000을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을의 것 2,000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지. 자기가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죠. 누가 빌렸어? 갑이 빌렸는데 자기가 경미가 됐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 갑을 쫓아가. 그래 간단하죠.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미된다. 그럼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한테 쫓아간다. 쌍칼 들고. 알겠죠? 그게 바로 2번이란 말이죠. 2번 보면 어떻게 됐죠? 먼저요. 공동지상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물상보증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2번에 물상보증인이 먼저 경매되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 정도만 하면 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봐봐.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봐봐요. 동시에 배당을 한다. 동시에 배당한다. 그러면 돈 갚을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다. 채무자께서 다 뽑아먹고 부족하면은 물상보증인. 부족하지 않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두 번째.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돼서 돈을 갚았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수유자권자는 물상보증인한테 너가 책임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선순위를 보증한 거지 후순위를 보증한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했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열 받으니까 어때요?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간다? 물상보증인을 쫓아간다. 간단하죠. 오케이. 채무자를 쫓아간다. 채무자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쫓아간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쫓아간다.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말은 되게 길어. 말은 되게 긴데 약간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동시배당이 계속 계산을 이렇게 동시배당이. 알겠죠? 그래서 동시배당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게. 근데 계산할 때 뭐라 하냐? 1억 2천, 8천, 4천, 9천, 6천, 3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9천, 6천, 3천일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봐봐. 그러면 만약에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1억 8천이다. 1억 8천이고, 여기가 뭐냐? 1억 2천이다. 1억 2천, 여기가 뭐다? 8천이다. 8천, 여기 얼마다? 여기면 4천이다. 그러면 어때요? 4천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1대, 2대 3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면 이 A, B, C가 여기가 A고 B고 C다. 그러면 C만 먼저 계산해. C만 계산하면 어때요? 을이 갑한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죠? 1억 8천이죠. 1억 8천 곱하기 다 더해. 밑에 거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야?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 둘이 이게 쳐다볼 필요가 없어. 1억 2천은 8천 다음에 2억이고 2억 4천이잖아요. 알겠죠? 그냥 쳐다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다? 4천이죠. 4천. 4, 6? 됐어요. 아주 알겠죠? 6이죠? 6, 3? 발음 조심. 3천이죠. 3천. 그러니까 C에서는 얼마 받아가? 3천. 이게 3천이야. 그러면 2배니까 곱하기 2에 3천 곱하기 2 얼마? 6천. 3천 곱하기 3 얼마? 9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맨 끝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맨 끝에만 딱 계산하면 3천, 6천, 9천. 왜? 1대 2대 3이니까. 1대 2대 3은 하겠는데 어디다 1이고 어디가 2인지 모른다? 골치 아프죠? 알겠죠? 골치 아픈데 아무튼 3천이니까 2배니까 6천이고 3배니까 9천이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는다? 1억 8천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1억 2천 항상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금방 계산할 수 있게끔 9천, 6천, 3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나오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맨 끝에만 계산하면 된다. 맨 끝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계산, 아까 A, B, C 다 계산하면 힘들죠? 근데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계산하면 되죠? 2개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얘기했죠?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은 이것 가지고 물상보증, 이건 계산 문제 안 나와. 동시 배당일 때만 계산 문제가 나와. 동시 배당. 그럴 때는 채무자까지 다 뽑아. 알겠죠? 그 다음에 물상보증 뽑아, 나머지. 그런데 나머지는 채무자권만 먼저 경매다, 물상보증것이 먼저 경매다. 그러면 그것은 계산 문제로 절대로 안 나와. 그때는 말로 나와, 말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 채무자께 먼저 경매했다. 잘했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상보증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가 돈 빌리고 자기가 돈 갚았잖아요. 물상보증께 먼저 경매했는데 열받네? 채무자로 쫓아가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 2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 더 이상 뭐 문제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영유권부터요, 여러분요, 저작권 닫고, 여러분요, 영유권에서 뭐 문제가 나오냐?
요원권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그다음에 저당권 2개. 그래서 적어도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 대 중에서 6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6문제 15점이죠. 15점 정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융권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실전 민법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요. 어떤 학생들은 이게 좀 어렵다는 학생도 있고 막 그렇긴 하는데요. 실제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왜 어렵다고 생각되냐. 주어지는 문제가 쉽게 주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너무 쉬운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대리권 소멸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피성렬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오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몇 개씩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니까 문제가 좀 쉽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기출문제도 지문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것도 어려워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 그냥 나기 나름대로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집을요, 두세 번 더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자기한테 벅차다 그러면 실전 민법 있죠? 실전 민법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건 하나,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보도 다 똑같다. 알겠죠? 약간의 상호 보완은 되는데 어느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요 80점을 만드는 데 절대요 지장이 없어요. 어느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걸 암기하든지 문제집을, 그러면 실전 민법 문제집을 암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암기하면 무조건 점수는 고득점이 나온다. 그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 그 15회 추가 문제, 15회 문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강의는 대부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야간반 같은 경우는 채권법만 남았잖아요. 채권법을 한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세법 때문에 한 번 정도 시간이 더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으면은 그때는요, 남은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일단, 우리 그 강의 시간에 보면 요약집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요약 강의를 해가지고 암기하는 것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